안녕하세요. 하기호수와 Mathematics for Physics 멤버십 코스로 32번째, 지금 우리 고유값 방정식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정사각 행렬의 고유값 방정식 했었죠. 오늘은 허미션 행렬의 축퇴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허미션 행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성질이 고유값과 실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증명을 했었죠.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직교한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는 고유값 방정식 두 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고유값이 람다 1이고 고유 벡터가 A1이라고 하겠어요. 두 번째는 고유값이 람다 2고 고유 벡터는 A2라고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식은 양변의 어드 조인트를 취한 다음에 A2, 두 번째 거의 고유값 A2를 곱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죠. A1 대가, 그 다음에 H 대가인데 이건 허미션 행렬이니까 H로 바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람다 1에도 람다 1 스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실수라는 거 아니까 그냥 람다 1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A1 대가 A2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식에는 왼쪽에서 A1 대가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A1 대가 H, A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두 개를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 보니까 어떻습니까? 좌변이 이 경우에도 같죠. 그래서 1식에서 2식을 빼면 0이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번 뺀 결과가 람다 1 빼기 람다 2는 A1 대가 A2인데 람다 1하고 람다 2는 우리가 어떻다고 가정했습니까? 같지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A1 대가 A2는 0이다. 이게 바로 두 벡터가 직교한다는 성질이 바로 A1 대가 A2는 0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허미션 행렬의 고유 벡터 중에서 서로 다른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는 직교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앞에서 힐버트 공간 할 때 힐버트 공간의 기저로 우리 뭘 이용했습니까? 허미션 연산자의 고유 벡터를 이용했죠. 그 고유 벡터 이용하려면 어때요? 전부 다 직교된 걸 고유 벡터를 써야 되죠. 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 어땠습니까? 고유값을 구할 때는 뭘 구했었냐면 특성 방정식을 구했죠. 그래서 허미션 행렬의 고유값은 실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허미션 행렬의 특성 방정식은 실근만 갖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이 n by n 행렬이라고 한다면 n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근데 허미션 행렬에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직교한다. 이게 뭐예요? 특성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가 있죠. 이건 어떻습니까? n개의 실근인데 그 중에 몇 개가 똑같은 값을 갖는 거죠. 그래서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그 중근에 대응하는, 중근이면 근이 두 개 있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같을까? 두 개면 고유 벡터도 다른데 그놈이 서로 직교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중근인 고유값을 축퇴된 고유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지금 n by n 행렬은 n개의 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실근을 갖는데 실근 중에서 같은 값을 갖게 되면 그러면 그 고유값이 축퇴되었다. 영어로는 디제너레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디제너레이터한 축퇴된 고유값을 갖는다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런 축퇴된 고유값에 대응하는 직교하는 고유 벡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이걸 구해야지만 n by n 행렬이 n개의 서로 직교하는 고유 벡터가 나오겠죠. 사실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 by n 허미션 행렬은 n개의 서로 직교하는 고유 벡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가지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이려고 하는데, 우리 예제로는 요소가 실수인 행렬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요소가 실수인 행렬을 이용한 허미션 행렬 할 때는 요소가 좀 복소수해야 되고 좀 그런 막 의문이 있죠.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요소가 실수인 대칭 행렬의 경우에는 S 트랜스포스는 S인데 이 S 트랜스포스는 S다라고 하는 이 행렬은 실수면 실수의 경우에는 복소 켤레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이 실수인 경우에는 바로 무엇이 성립하냐면 S 대가가 S다라고 하는 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소가 실수인 경우에는 대칭 행렬이 바로 허미션 행렬에 해당하는 거죠. 허미션 행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소가 실수인 요소가 실수인 대칭 행렬의 고유값은 실수고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는 직교한다라고 하는 게 이 대칭 행렬에도 그대로 성립하는데, 이걸 갖다가 대칭 행렬에 성립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대칭 행렬도 요소가 실수면 그게 허미시안 행렬이니까 허미시안 행렬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대칭 행렬을 허미시안 행렬로 이제 보면 됩니다. 두 개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소가 실수인 대칭 행렬도 허미시안 행렬의 두 가지 성질을 그대로 갖고, 요소가 실수인 대칭 행렬도 그래서 허미시안 행렬이다. 허미시안 행렬의 예로 우리가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고유값과 고유벡터가 구하는 문제를 우리 디제너에 돼 있지 않은, 축퇴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언제냐면 18번째 강의에서 한 거 예제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축퇴된 경우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이 3x3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는 어떻습니까? 허미시안 행렬이죠. 이거 대칭 행렬이고 실수니까 이거 허미시안 행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행렬식을 갖다 그대로 전개할 것 같으면, 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고유값이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3개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 3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고유벡터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 3개 각각을 고유값 방정식에 하나씩 집어넣어서 고유벡터를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거부터 여기 이제 이렇게 실근이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고유값 3개가 있으니까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람다1은 2인 경우를 해보겠어요. 여기다 2를 딱 대입하고 그때 고유벡터를 xy, z라고 놓고 xy, z 사이의 식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구합니까? x 더하기 y, z는 0이죠. x 더하기 y는 2x 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z는 2y, 그 다음에 y 플러스 z는 2z, 이렇게 3개의 식이 나오는데, 이 3개의 식을 간단히 고칠 것 같으면 1번 식에서는 뭐가 됩니까? x를 이항하니까 y는 x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식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z는 x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y는 x하고 같고 z는 x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z는 z하고 같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식이 나왔죠. 다시 말하면 x는 z하고 같고 그 다음에 x는 y하고 같은데 하나는 아무렇게나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x를 아무렇게나 1이라고 정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1,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유벡터는 1, 1, 1인데 이것을 규격화된 그 고유벡터를 구하려면 크기가 1을 만들어야 되겠죠. 크기가 1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 세 개를 직곱해서 더한 거에 루트 씌운 걸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루트 3분의 1, 1, 1, 1 이게 이제 첫 번째 고유벡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1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식 3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식 3개를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y, 첫 번째 식에서는 y는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y는 0에는 꼭 y자리에는 두 번째 자리에는 꼭 0을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z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z는 z, 이건 있으나마나한 식이죠. 다시 말하면 어때요? y는 0이라고 놓고, 자, 여기서 x나 z 하나를 1이라고 놓으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고유벡터는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규격화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루트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두 번째 고유벡터를 우리가 구했어요. 이제 고유벡터 어떻게 구하는지 쉽죠. 우리 바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것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어떻습니까? 식 3개 구하는데 보니까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x 더하기 z는 마이너스 y,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z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 식을 우리 정리를 할 것 같으면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2번 식을 정리하면 z는 x, 그 다음에 3번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온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거 요거 하나만 정하면 x를 1이라고 하면 z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기 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하면 되고, 요거를 규격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2는 4, 1에서 루트 6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6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규격화된 고유벡터 3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유벡터가 전부 고유값이 전부 다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고유값을 구하면 이 세 개의 고유값이 고유벡터가 서로 다 직교한다는 걸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우리 이 18번째 M018 강의에서는 그걸 다 곱해가지고 직교하는 거 보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축퇴된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축퇴된 고유값이 갖는 행렬, 요 경우는 요것도 어떻습니까? 허미시안 행렬입니다. 이 허미시안 행렬의 이제 특성 방정식을 딱 구할 것 같으면 특성 방정식이 쫙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되면 어떤다는 거예요? 중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중근이에요? 람다는 마이너스 2가 중근입니다. 그래서 근이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람다 1은 마이너스 2, 람다 2도 마이너스 2, 람다 3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근의 경우는 중근에 해당할 때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 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고유값 구하는 방법은 아까하고 똑같죠. 원식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근인 경우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고유값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 중근인 경우를 하나 딱 볼 것 같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하면 이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 식을 구해 보겠어요. 식을 3개를 구하면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이걸 정리하면 아까하고는 좀 다르게 됩니다. 이게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1번식은 2x는 마이너스 z, 뭐 좋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번식을 정리할 것 같으면 y는 y. 이 y는 어때요? y는 혼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건 뭐예요? 2x는 마이너스 z.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2개가 되는 겁니다. 아까는 어땠습니까? 고유값이 전부 다 다를 때는 요 특성화 방정식을 고유값 방정식을 풀 것 같으면 하나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됐죠. 그래서 그 하나에다가 1 집어넣고 나머지를 구하면 됐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2개가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y는 y, 이거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경우가 제일 간단한 경우가 되겠어요? 그냥 y는 0 하면 제일 간단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를 하나 정하면 좋겠습니까? x는 1 할 것 같으면 z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고유 벡터는 우리 x는 1, y는 0, z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a1은 1, 0,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고유 벡터가 되겠고, 이거를 규격화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루트 5로 나눠줘야 되겠죠. 루트 5분의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걸 할 텐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유값이죠. 똑같은 고유값이니까 요거 똑같은 식 이용해야 되겠죠. 똑같은 식 이용할 때 어떻게 하냐? 자, 요거 똑같은 식을 이용하는데 이번에는 x와 y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정하냐면, 먼저 이렇게 a2를 알고 있으니까 a2를 x 여기다 정하면 x 이렇게 정했어요. 그 다음에 y는 마음대로 정하고 z는 어떻게 됩니까? z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하는 거죠. 여기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놈이 어때야 되겠어요? A1하고 직교해야 되겠죠. 직교하는 놈으로 고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1과 A2가 직교하도록 X와 Y를 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A1 우리가 골라놓은 게 뭐였어요? 1, 0,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요걸 A2하고 직교, 이렇게, 내적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데, 요걸 해보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0으로 되게끔, 요게 직교하면 0이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0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0으로 하면 그 다음에 z도 뭐가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이제 y 정할 수가 있죠. y를 0으로 또 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y는 뭘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1로 정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 x는 0으로 정해놓고 두 번째 거는 y는 1로 정해놓으면, 그러면 이건 이미 규격화가 돼 있죠. 그래서 0, 1, 0 할 것 같으면 우리 앞에 있는 a1하고 서로 직교인 거 알 수가 있죠. 2개 곱하면 어때요? 0 되죠. 자, 이렇게 축퇴된 고유값 2개가 같으면, 고유값이 3개가 같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축퇴되어 있으면 이것을 서로 같은 고유 벡터이면서도 직교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식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값 3개를 이렇게 구해놨어요. 또 세 번째까지 안 구했으니까 세 번째 거 구하면, 세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 한 거하고 똑같이 이런 3개의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3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세 번째 식이 나오면 이제 y는 0을 항상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x는 2z 요거 가지고 할 것 같으면 z를 1이라고 하면 x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3를 이렇게 구하니까 이제 세 번째 이걸 규격화로 만들 것 같으면 루트 5분의 1, 2, 0, 1 이렇게 해서 3개의 고유 벡터를 우리 구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 3개가 이렇게 있고,
있고, 이제 첫 번째, 요건 축퇴된 고유값인데, 축퇴된 고유값에 대해서도 고유벡터 두 개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유벡터 이렇게 구했는데, 요거 보면 어떻습니까? 눈으로만 바로 봐도 A2하고는 직교하죠. 그 다음에 A1하고도 어떻게 됩니까? 1하고 0하고 마이너스니까 바로 직교하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서로 세 개의 직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축퇴된 고유값에 대응하는 서로 직교하는 고유벡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서 예상했던 n/n 허미션 행렬은 반드시 n개의 서로 직교하는 고유벡터를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를 들어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축퇴된 고유값을 갖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고유벡터는 n개가 되고 이것들을 전부 다 직교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고유값 방정식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세 번째 시간에 또다시 고유값 방정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